내 삶을 돌아보며 후회 대신 감사하는 법.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70년, 8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과 사건들이 쌓여 지금의 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높은 산에 올라 지나온 길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살아온 세월의 굽이굽이를 천천히 되짚어보게 되지요. 그런데 삶을 돌아볼 때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건 잘했던 순간보다는 아쉬운 순간, 후회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때 좀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더 잘 대해줬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마치 구멍 뚫린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후회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삶을 돌아볼 때 후회보다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그것을 후회로 보느냐, 감사로 보느냐에 따라 지금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후회 대신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후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후회란 사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후회가 있다는 건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젊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후회는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더 나아졌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대의 나와 지금의 나가 똑같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겪은 수많은 경험들이 나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을 지금 안다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숙의 과정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젊었을 때 화를 잘 냈던 것이 후회된다고.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남편과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많이 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화도 그분 나름대로는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키려 했던 것이지요. 또 하나, 후회가 쌓일수록 우리는 과거에 갇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미 지나온 길을 다시 갈 수 없습니다. 후회로 시간을 쓰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또다시 낭비하는 일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때의 선택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젊었을 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길을 갔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려움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이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유일한 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즐거움의 충만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다. 삶을 돌아보며 후회보다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길입니다. 과거를 후회로 물들이면 현재도 고통스러워지지만 과거를 감사로 바라보면 현재도 평화로워집니다.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 속에 작은 기적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큰 병에서 회복된 순간, 가족과 함께 웃었던 저녁 식사, 어릴 적 친구와 나눈 따뜻한 대화, 자녀가 처음 걸음마를 할 때의 기쁨,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감격, 이런 기억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고맙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곧 감사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 가난했던 시절이 후회된다고 하시더군요. 자녀들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가난한 시절에도 가족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따뜻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질은 부족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낸 것이 가족의 끈끈한 정을 만들어준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감사일기가 노년기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단 3가지라도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기록하는 습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 감사합니다. 손주가 전화해줬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 방 창문에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소한 기록이 쌓이면 후회가 차지하던 자리에 감사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부족한 것,
아쉬운 것에 더 집중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감사한 것을 찾으라니 쉽지 않을 수 있지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고마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은 놀라운 선물들입니다. 종교와 철학은 오래전부터 감사의 삶을 강조해 왔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했고, 불교는 모든 인연을 덕분이라 부르며 감사로 받아들이라 가르칩니다. 니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긍정하라.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삶을 긍정하는 가장 확실한 태도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었을 때는 남편이 말이 없어서 답답했다고, 대화가 부족하다고 투정을 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던 것, 아프면 밤새 간병해 준 것, 자녀들 학비 마련을 위해 부업까지 했던 것, 이 모든 것이 말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시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는 부족해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충분했다는 것을, 그때는 서운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런 깨달음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물론 감사를 선택한다고 해서 후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여전히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었다.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처럼 완벽하진 않았지만 나름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기의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부모님들이 따뜻하게 감싸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런 따뜻함을 베풀 차례입니다. 과거의 나를 탓하기보다는 그때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고 후회하시더군요. 너무 엄하게 키웠다고, 아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주지 못했다고 자책하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자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후회하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사랑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가족을 더 잘 돌보지 못한 후회, 부모님께 더 효도하지 못한 후회,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후회, 이 모든 후회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후회할 이유도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후회조차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증거니까요. 후회에 갇히면 마음은 과거에 묶여버립니다. 하지만 감사는 현재를 살아가게 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감사로 바라볼 때 지금 이 순간도 고마움으로 채워지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평온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긍정하는 사람만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법을 연습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가족의 얼굴을 볼 때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감사하게 보일 것입니다. 옛날 일을 떠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했던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래도 있었던 좋은 것들을 찾아보세요. 가난했지만 가족이 화목했던 것, 바빴지만 건강했던 것, 어려웠지만 서로 도우며 살았던 것, 이런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내 인생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감사를 찾아보세요. 때로는 서운했던 사람들도 다시 생각해보면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배운 것, 얻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조차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었을 때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그때는 정말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상사 덕분에 일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다고, 그것이 평생 나를 도와준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고마운 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는 또한 건강에도 좋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가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면역력도 더 좋다고 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약이자 몸의 약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과 손주들도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가족 전체에게 복이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후회하는 습관에 익숙해진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어진 몸을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는 것처럼 마음도 감사의 연습으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을 후회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감사로 채울 것인가? 후회는 나를 약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후회는 과거의 발목을 잡지만 감사는 현재를 빛내고 미래를 밝게 만듭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후회 대신 감사하는 법. 그것은 멀리 있는 지혜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을 감사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똑같은 인생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